MBN 정원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첫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이 동북아 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 발표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 언급이 빠졌고 미일 국방장관 통화에서는 불가역적 북핵 폐기와 센카쿠 열도 지지 내용이 포함돼 한미일 3국의 미묘한 견해 차이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여야 대권 잠룡들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며 최근 기획재정부를 비판한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고 야권 주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집단 자살 사회 발언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2월 첫 주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백신 접종센터 확정과 구체적 접종 일정이 발표되는 등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소액 주식 투자자들이 늘면서 사기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식 투자 관련 스팸은 154만여 건, 대출 권유 스팸은 182만여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14도까지 오른 초봄 날씨에 야외 공원과 도심 거리는 모처럼 집 밖 외출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한꺼번에 몰린 나들이객들로 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 토크쇼 진행자인 레리 킹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야권 운동가 나발리의 석방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한 전략 구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신임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한미동맹의 중요함을, 일본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인준안이 가결된 지 하루 만에 로이드 오스틴 신임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서 장관은 국방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최적임자라며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 즉 핵심 축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바퀴가 축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린치핀은 오바마 행정부가 주로 사용했던 용어로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위와 신뢰를 다지며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도 전화를 통해 북한 핵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한국에는 동맹을, 일본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성장군 출신인 오스틴 장관은 미국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으로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기 타결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통해서 미국은 규칙에 의한 세계 질서를 언급해 중국 견제 기조를 시사했는데요. 우리 측 발표에서 해당 내용은 빠져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일 간 통화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중 센카쿠 열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재확인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일본과 통화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 조약에 포함돼 공동 방위 대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며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과 서욱 국방장관 통화에서 양측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공유된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사용된 것으로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한국이 거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볼 수 있죠. 오스틴 장관은 또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핵 우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막겠다는 확장 억제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우리 국방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고심을 반영했습니다. 미국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 역할에 일본이 기여를 강화할 것을 권장했다며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코로나19 지원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곡간지기를 자꾸 구박한다고 뭐가 되냐며 독하게 얘기해야 선명한 거냐 이런 건데 누가 봐도 이재명 경기지사 또 정세균 총리를 싸잡아 저격한 말로 보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지원을 놓고 재정당국과 공개적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에 일침을 놨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더 온당한 것인가. 하물며 같은 정부 내에서. 기재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개적인 질타는 문제라며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구박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마구 할 필요까지 있을까?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10만 원 지급을 두고도 대다수 시도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선별 지원금을 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모든 정책이 돈풀기라며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입만 열면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뿌린단 말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세금 올리겠다는 설명이 없다며 허경영 총재의 국가혁명당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도 그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증인을 따로 불러서 자체 장외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 사건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윤 사태를 의식한 듯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은 없애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밝혔고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논란은 조사 중인 내용이고 후보자 신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거부로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장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측근 금품 수수 방조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을 불러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겁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다. 박범계 후보자가 모를 리가 없다가 아니라 박범계 후보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까지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견제가 심화하는 모습인데요. 정치부 안보란 기자 주수석하겠습니다. 안보란 기자, 코로나19 양극화 해법을 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 해법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해법은 이익 공유입니다. 코로나 시대 돈을 더 번 사람이 있다면 나누자는 게 핵심이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 보상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에 동참하느라 손실을 본 것이니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린 재난기본소득, 다시 말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꾸준히 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낙연 대표는 이제 공유, 또 정세균 총리는 보상, 이재명 지사는 이제 보편을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미세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그 미세한 차이를 두고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사는 정부와 여당의 우려 속에도 전도미 10만 원 지급을 공식화하며 독자 행보에 나섰는데요. 이를 두고 정 총리는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고 네. 이 대표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는 것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이라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도 이런 우려 한 번에 맞받았습니다. 뭐 소비한다고 해서 이거는 재난지원금이니까 마스크 벗고 쓰자 뭐 그런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모여서 쓰자라고 뭐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 지사는 또 집단 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한국을 집단 자살 사회로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게 능사냐 이렇게 기재부를 맹공했습니다. 네, 이 집단 자살 사회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집단 자살 사회? 네, 집단 자살 사회는 2017년 방한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썼던 표현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성장률 저하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결국 다 함께 죽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 역시 잠재적 경쟁자인 이 지사가 불편한 모양새입니다. 이 지사가 꺼내든 이 단어를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토론하자면서 기재부에게 반박해보라며 일부러 고른 표현이 집단 자살이라며 이 정도면 토론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지사의 평소 주장을 보면 모든 정책이 돈풀기라며 민주당보다 정의당이나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런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공무원을 향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오늘은 광역버스 예산과 관련해 광역버스가 국가 사무화되었으면 중앙정부는 자기 일이니까 지원이 아니라 100%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예. 다주택 공무원을 향해선 돈을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해보자고요. 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 마음 잡기에 분주한 모습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입니다. 지지자들이 올해도 보시는 것처럼 생일 축하 광고를 냈는데요. 네. 차기 서울시장을 꿈꾸는 후보자들도 오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SNS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벌써 대통령김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시간이 그립다고 썼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도 찾았는데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 그립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이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쓴 뒤 날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생신날이라고 깨알같이 적어넣기도 했습니다. 네.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은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대한민국과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네. 야권 후보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재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23명에 대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면접을 치렀는데요. 여권 후보들이 친문 구애 작전에 대한 비판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신이라고 축하드리는 마음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사실은 이거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발언 아닌가. 아무리 당내 경선이 목전의 목표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국면에 하루하루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정부 시책에 순응하느라고 애쓰시는 인내하시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닌 말씀을. 야권 단일화를 잠시 멈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노후 아파트를 찾아 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비합리적인 재건축 규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안전 문제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력한 화이자 백신이 이르면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분량은 5만 명분입니다. 접종 시기는 2월 첫째 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누가 우선 접종을 받을지 또 어디서 접종할지를 두고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5만 명분이 이르면 다음 주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물량으로 화이자 제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전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접종 시점은 빠르면 2월 첫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250여 곳 접종센터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100여 곳이 이번 주 초 결정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오는 28일 발표될 백신 접종 종합 계획에 포함되는데 이송 요원이나 교사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코로나 환자를 이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고위험군이거든요. 젊지만 교사들,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보시는 돌봄하는 방역 당국은 유럽에서 공급 차질이 빚어지며 논란을 겪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선 예정대로 1분기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백신 공급에 있어서 별도의 차질이 있다라고 하는 연락들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일정대로 현재 공급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을 통한 신속한 삭제와 함께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새롭게 들려온 소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반려 고양이가 감염됐는데 정세균 총리는 반려동물 관리 지침 마련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명으로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도 365명으로 떨어져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시설 위주로 집단 감염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콜센터에서는 직원 1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은 81명 중 60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광주의 한 교회에서도 확진자 15명이 무더기로 발생했고 부산의 요양병원에서도 10명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재개돼 재확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에 대한 조정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합니다. 이번 주는 현재의 감소세를 확실한 안정 국면으로 만들면서 2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의 고양이로 파악됐는데 이 기도원에서는 현재까지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들은 몇 개가 보고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해 불안감이 없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결정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용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전격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일부 보도가 사실로 확인돼 오늘자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해당 영상을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상부에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서울 대림동 남녀 살인 사건으로 체포된 중국 동포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중국 동포는 숨진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해당 여성의 재결합을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유리병으로 검은 재킷의 남성을 내리칩니다. 맞은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고 근처에 있던 여성까지 공격합니다.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거리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옛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중국 동포인 가해 남성은 음주 상태였는데 범행을 저지르고 골목길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하루 만에 가해 남성을 체포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과 함께 있던 다른 남성도 공범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검거했고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도주할 염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살해된 2명은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외국에서 불법 선물 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장님으로 불린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무려 430억 원을 가로챈 뒤에 고급 외제차와 리조트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1차 유행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지난해 4월 한 남성이 철저한 통제 속에 방역복을 입은 경찰관의 양팔이 붙들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활동하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사이버 범죄단 총책 이모 씨가 국내로 송환된 겁니다. 체포영장에 의해서 본인을 체포하겠습니다. 사기 등 제명을 체포. 이 씨는 태국 방콕에서 2012년 5월 회사를 차리고 회장을 맡은 뒤 무허가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13개까지 늘렸습니다.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로 위장해 회원들을 모집했는데 시세와 연동한 화면을 실시간 보여줘 회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5년간 사이트를 운영한 이 씨는 회원 231명에게 430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콘도 등에서 살며 호화롭게 생활했는데 이 씨의 국내 집에선 달러 뭉치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 13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태국에서 운영했던 회사의 임직원들도 함께 검거돼 국내에 송환됐는데 일부에게도 징역 3년에서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해경이 어제 거제에서 침몰한 대형 어선의 실종자 3명을 수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추가 발견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전국 사건 사고 소식들을 심우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비함에 탄 해경이 망원경으로 바다 위를 살피고 하늘에선 헬기가 실종자 수색을 벌입니다. 거제 갈곶도 해상 침몰어선 실종자 3명에 대해 해경이 이틀째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경비함정 등 27척과 헬기 3대를 동원했지만 높은 파고와 강풍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는 상태고 계속 파고가 높아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육상에서도 지금 해안 쪽으로 해서 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승합차 한 대가 도로를 역주행하자 소방관들이 다급히 뛰어가 창문을 두들깁니다. 하지만 차가 계속 움직이자 경찰이 순찰차로 앞을 가로막아 세웁니다. 지난 21일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운전 중 의식을 잃고 도로를 역주행하자 경찰이 순찰차로 막았습니다. 사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큰 교통사고가 예상이 돼가지고 이거 순찰차를 파손하게 되더라도 큰 사고를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 나들목 근처에서 2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 2명이 택시를 타고 가다 구토를 할 것 같다며 갓길에 차를 세우게 한 뒤 1명이 도로로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남 밀양의 한 가수원 농막에서 불이 나 70대 노인 등 2명이 숨졌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이 틈을 노리고 요즘 이런 스팸 문자 아주 극성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적을 겨냥하는데요. 지금 주식 사면 100% 수익 보장이네 뭐네 하면서 대출 권유하는 스팸입니다. 이런 문자 오면요. 문자 속에 인터넷 주소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100% 사기입니다. 사기. 박은채 기자입니다. 최소 2%의 낮은 금리에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솔깃한 문자가 도착합니다. 문자 상단에는 잘 알려진 시중은행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에 번호를 검색하니 전혀 상관없는 업종의 점포가 등장합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작성이 금지되어 연결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소액 투자자들은 크게 늘었지만 은행들이 신용대출 축소에 돈줄이 막히자 갈 곳 없는 대출 수요를 노린 수법으로 풀이됩니다. 대박을 꿈꾸는 투자 심리를 악용한 스팸성 문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스팸 차단 앱 제작업체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에는 총 671만 건의 스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해도 약 65만 6천여 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식 투자 관련 스팸 신고가 가장 크게 늘었고 대출 권유 스팸이 가장 많이 발송됐습니다. 황제주, 작전주라며 현혹하거나 주식 종목 추천을 해준다며 대금을 요구하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팸 문자에 속아 불법 사규명 피해를 보거나 작전주 등으로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휴일인 오늘 영상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기온에 미세먼지까지 없는 쾌청한 날씨 덕분에 공원에는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지만 일부 노마스크와 턱스크족도 보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오랜만에 부모님과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 영상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 수치도 좋음을 기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미세먼지 수치도 좋다고 해서 아이들과 나왔습니다. 마스크 쓰고 최대한 사람들 접촉 없게. 연트럴 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도 산책을 나온 나들이 인파로 붐볐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주말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도심 속 공원을 찾아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았거나 턱스크족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도 많이 나가시고 무증상 감염자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이런 산책이나 활동을 하실 때라도 마스크 착용을 지금은 해주시는 것이.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점으로 근로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부담이 계속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과 지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앵커이자 전설적 토크쇼 진행자 레리 킹이 별세했습니다. 네, 1933년생이고 향년 87세죠.
최근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85년부터 25년 동안 CNN에서 멜빵 메고 레리킹 라이브 진행했잖아요. 맞아요. 57년부터 라디오 DJ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첫날부터 진행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긴장이 돼가지고 사고도 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대가들 처음 시작은 실수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굿바이 레리킹. 네, 정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Good evening. My name is Larry King, and this is the premiere edition of Larry King Live. Every night at this time, we'll be here for 1 hour. We're going to meet fascinati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25년 동안 미국 CNN 방송의 간판 토크쇼를 진행했던 레리 킹이 87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전곡을 찌르면서도 부드러운 질문으로 킹은 마주 앉은 5만 명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A good question can open up doors in my mind that I would never think of discussing with anybody. 고르바초프, 타이슨, 브래드 피트, 레이건 등 대중의 관심을 받는 모든 사람이 킹의 인터뷰 대상이었습니다. Who wins? That's right. I was called a terrorist yesterday, but then I came out of jail. Many people embraced me, including my enemies. CNN을 포함해 진행자로 활약한 기간은 63년.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바디상을 2차례나 받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킹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유머 감각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며 친구여 안녕이라고 애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킹의 사망 소식에 조의를 표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 don't feel 83. No, I feel good. Yeah, I've been. You need a little luck for longevity.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독극물 테러를 당한 뒤 독일에서 치료받고 귀국한 러시아의 제야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푸틴 대통령의 비밀별장과 혼외자 딸을 폭로한 최대 정적이죠. 현재 구금 중인데 러시아 전역에서 나발리를 석방하라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시위에 나선 시민의 목덜미를 향해 중무장한 경찰의 곤봉이 날아듭니다. 미국 의회 습격 사건으로 유명해진 주술사 분장을 한 시위대도 팔을 붙들려 연행됩니다. 구금 중인 푸틴의 숙적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과 푸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3천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는 러시아 100여 개 도시와 해외에서 열려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추산됩니다. Я пришел даже скорее не за Навального, за себя, за свое будущее, за свободное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где народ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 ее будущее. Простите, не банда каких-то воров и убийц. Не моя хата край, ничего не знаю. Мы не хотим бояться. Я не боюсь, например, я не хочу бояться. 5개월 전 독극물 테러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던 나발리는 치료를 마친 지난 17일 독일에서 자진 귀국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나발리는 구금 중에도 푸틴 대통령의 비밀 별장과 혼외자녀 의혹을 폭로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은 당국의 경고에도 다음 주말 또 다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번 사계절은 날씨가 참 독특합니다. 그만큼 기록도 많이 세웠는데요. 여름에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더니 이번 겨울에는 20년 만에 강추위가 찾아오기도 했고요.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3.9도까지 올라 1월 기준으로 역대 2번째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오후에는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2도, 대전이 14도, 광주가 15도로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고요. 아침에는 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불청객 미세먼지가 없어서 하늘이 맑고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지만 한낮에는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영남과 제주도는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 2도, 낮 최고기온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겠지만 목요일 전국에 눈이 내린 뒤 금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낮에 봄 기온이 감돌았습니다. 예, 낮에 여기 남산 한옥마을 잠시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아, 그러셨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파란 하늘이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다가 저런 문구도 봤어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너도 나도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모든 부분의 어머니죠. 맞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MBN 좋은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